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본시험 적응연습 6번째 80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본시험 적응연습 진행은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답을 선택해 봅니다. 각 문제에서 종료 3초 전에 시각을 표시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오답을 기록하셨다가 문제풀이 종료 후에 전체 점수를 확인하시고 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합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은 큰 제목만 설명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본시험 적응연습 80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은 노년기 심리적 특성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입니다. 지문 1번 노년기에는 내향성이 나타납니다. 3번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집니다. 5번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심리적 특성은 우월적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이 증가하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과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2번 2번은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선가족이며 수정 확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따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2번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따로 거주를 합니다. 3번 노인과 자녀가 자주 교류하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4번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따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3번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먼저 아래 참고사항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뇌경색과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문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65세 이상인 자라야 하고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도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3번 골절로 병원 입원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65세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는 65세 이상인 자이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4번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원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을 합니다. 5번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신청은 수급권자가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여 1차 판정을 하고 다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5번 5번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6번 6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개인활동지원 서비스는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말벗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상의 정서지원서비스에 해당됩니다. 2번 편지대필은 개인활동지원 서비스이고 3번 구강관리도끼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이며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에 신체활동 지원 등 10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번 7번은 요양보호소 서비스 제공 원칙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 서비스는 가족이 아니고 대상자 중심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응급상황 시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응급처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깁니다. 4번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 욕구를 중시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8번, 은 다음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는 제시된 사례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지문 1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시설에서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이며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입소 전 단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단계 1개, 입소 계약 단계 2개, 생활 단계에서 11개, 퇴소 단계 1개가 있습니다. 9번 은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번 유기입니다. 지문 2번 자기 방임은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포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주는 고통입니다. 4번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가 있으며 위에서 제시된 지문 이외에 성적 학대와 방임이 있습니다. 10번 제시문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라며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3번 평등권입니다. 요양보호사 기본적 인권 항목에 고용 형태, 연령, 성별,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1번 다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이고 2번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과 외모에 대한 비유 등이고 4번 심리적 성희롱은 비난 등 심리적 괴롭힘입니다.
5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합니다. 12번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입니다. 지문 2번 대상자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3번 학대 발견 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번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해서도 안 됩니다. 5번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13번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가 옳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하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 3번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4번 14번은 다음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가 적절한 태도입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와 4번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는 5번 답과 같이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예의 바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와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 원칙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15번 15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가 부재 중일 경우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로 남겨둡니다. 4번 신체 접촉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16번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됩니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손목에만 통증과 강직이 나타납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이 둔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17번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가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지문 1번 손톱을 둥글게 짧게 자르고 2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3번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고 4번 비닐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우는 것은 다른 지문들은 모두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기침 예절은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낮춥니다. 18번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지문 1번 당뇨성 증가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할 경우이고 2번 타액 분비 증가는 입속에서 분비되어 위의 소화 능력과 관련된 것이며 3번 칼슘 흡수 증가는 십이지장과 관련한 소화 능력 문제이며 4번 위산 분비 저하는 위의 소화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19번 시설 대상자가 침에 쏙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의 활동 범위 바뀌거나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상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20번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은 4번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정해진 처방 기간에 충실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2번 증상이 없어도 자의로 중단이나 복용량을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3번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를 합니다. 5번 항결핵제 약은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항결핵제는 종류와 약의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길고 약의 투여기간, 방법 등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21번 21번은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허리의 피하 지방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3번 뼈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4번 다리의 지방도 감소합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는 저하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의 조직을 말합니다. 22번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지문 1번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2번 배뇨 횟수가 증가됩니다.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없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5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많아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전립선을 설명한 것으로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합니다. 23번 23번은 다음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지문 1번 근선은 피부의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판이 형성되는 질환입니다. 2번 자반증은 피부에 붉고 보라색의 색이 있는 것이고 4번 피부 건조증은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해지는 현상입니다. 5번 말초신경병은 손발에서 느낀 감각을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에 손상이 있는 병들입니다. 참고로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24번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뇌분비계 변화는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지문 1번 공복혈당이 감소하지 않고 상승합니다. 3번 기초대사율이 감소합니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5번 25번은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환각과 2번 대소변 실금, 5번 의사소통 불가능은 치매 말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4번 신체활동 제한은 중기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의 설명으로 치매란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6번 26번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지문 1번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고 2번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고 5번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졸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파민의 분비 장애로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킨슨 질환의 설명으로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27번 27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저염이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2번 변비 예방은 물, 야채, 과일 등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채소는 무기질 비타민, 황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5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 탄력성을 줄이게 됩니다. 28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운동이 어려워지면 심근의 두께는 감소되지 않고 두꺼워집니다. 3번 흉곽의 탄력성은 감소됩니다. 4번 관절 운동 범위도 증가되지 않고 감소됩니다. 5번 자극에 대한 반응 역시 증가되지 않고 감소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운동에 따른 노화에 대한 영향으로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습니다. 29번
29번 약물 복용 방법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은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2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 늘려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4번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30번 30번은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금연을 하게 되면 후각과 미각이 향상됩니다. 2번 혈압 수준이 좋아집니다.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듭니다. 4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소합니다. 이 문제는 질문에서 금연과 흡연을 순간적인 착오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다 읽지 않으면 1번을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문을 다 읽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른쪽 참고 그림은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의 이름들입니다. 31번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2번 파상풍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1차 기본 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은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2번 32번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기록 목적은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을 하게 되며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지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상자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되고 요양보호 서비스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3번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해서는 안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는 객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는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를 합니다. 4번 상황이 급할 때 우선 구두 보고로 결론부터 먼저 보고를 합니다. 5번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 시에도 먼저 구두로 보고하고 차후 서면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 형식에는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하고,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보고이고, 전산망보고는 전산을 이용하여 구두보고와 서면보고를 장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보고 형식입니다. 34번 34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번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는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하고 등록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35번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에게 기저귀는 계속 채워둡니다. 2번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번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여 주어야 합니다. 36번 36번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주는 것은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사레가 들릴 수 있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2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므로 꼭 필요할 때만 마시게 합니다. 3번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삼키게 하면 사레가 들릴 염려가 있어 식사 중간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4번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식사를 하지 않고 식사할 때는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삼킴 장애 대상자의 음식 제공 방법으로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구유동식과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 제공 방법인 경관유동식이 있습니다. 37번
37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번 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비관이 빠졌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밀어넣지 않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하면 안됩니다. 영양액을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는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안되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닦아줍니다.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38번 38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입안에 조금씩 주입합니다. 39번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립니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따릅니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0번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투여 전 멸균 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3번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상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 솜으로 닦아내어 버립니다. 5번 투여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지문의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연고는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41번 41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줍니다. 2번 변기 앞이 아니고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3번 배뇨 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려줍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작은 매트 등 물건을 치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42번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2번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 배변은 이동 변기가 아니고 간이 변기를 떼어줍니다. 3번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미리 배변 시간 간격을 가늠해 둡니다. 4번 복부 마사지는 시계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5번 배변을 돕기 위해 대상자는 섬유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간이변기 사진입니다. 43번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씻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앉는 방법은 휠체어 앉는 방법과 같습니다. 44번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수면 시간 이외에 창문을 항상 열어두지 않고 배설 후에 환기가 필요할 경우 창문을 열고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4번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었을 경우에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설명은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나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 할 때 사용을 합니다. 45번 45번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3번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세척을 합니다. 이 지문과 관련한 것은 가래 제거용 흡인병은 1일 1회 세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키지 않고 방광 위치보다 낮게 위치해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합니다.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는 먼저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살펴봅니다. 46번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 감기는 방법은 3번 머리 감기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욕은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피합니다. 2번 목욕물의 온도 10도는 너무 차갑습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물 온도를 확인합니다. 4번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을 합니다.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치료 조처를 하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7번 47번은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특별히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4번 세정제를 손이 아닌 머리에 발라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합니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도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하지 않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사용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로서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 나옵니다. 끝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48번 (48번은)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회음부 청결은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가 아니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 상태에서 닦습니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이나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49번
49번은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 다리를 닦을 때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2번 유방은 배꼽에서 목 쪽으로 닦습니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4번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목욕 등을 하고 몸을 닦을 때는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번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기와 벗기는 문제는 매회 출제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로 입마와 벗근을 암기해 두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를 참고사항으로 적용해 보면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므로 제시문에서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가번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문에서는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머리를 넣어야 합니다. 다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으면 나번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1번 가, 다, 나 순서입니다. 51번 51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제시된 상황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의 문제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돌려 눕히기 위해 대상자에게 접근을 해야 하므로 라번을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인 라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고, 다음은 대상자의 자세 수정을 위해 나번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 다음은 답은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힙니다. 끝으로 갑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5번 라, 나, 다가 순서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이동하기는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다음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한다. 다음 상체, 하체 순으로 이동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번 52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시된 그림은 대상자가 반안전 자세의 상태입니다.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가 맞습니다. 다리 쪽을 살짝 올려주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편안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안전 자세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할 때,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53번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제시된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 내지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편마비 문제는 사용 가능한 팔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져와서 놓아야 하므로 당연히 라번이 됩니다.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번,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침대 왼쪽에 30 내지 45도 각도가 되게 놓습니다. 다음, 답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다음은 가압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힙니다. 끝으로 나압은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줍니다.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 5번 라, 다, 가, 나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4번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는 제시된 그림은 오른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양손으로 보행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으로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나가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이동하고 다음 왼쪽 다리를 옮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55번 55번은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는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발은 모으지 않고 적당히 벌리고 균형을 잡습니다. 2번 순간적인 빠른 동작은 피합니다. 3번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야 척추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키면 안되고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56번
56번 휠체어의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제시된 수동 휠체어의 그림에서 카버는 큰 바퀴 타이어 부분이고 나버는 휠의 중심 부인 바퀴통이며 다버는 잠금장치인 브레이크이고 라버는 가로대의 부분이며 마버는 앞바퀴의 그림입니다. 잠금장치와 관련된 것은 카버는 큰 바퀴와 타이어와 브레이크 부분을 나타낸 그림은 2번 가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57번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소변 횟수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탈수는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함, 마른 피부와 혀, 그리고 정신의 혼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58번 58번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다른 지문들도 낙상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3번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낙상 유발 위험 요인으로 보행 장애자, 기립성 저혈압 앓는 대상자, 발에 이상이 있는 대상자, 신발이 맞지 않는 것을 신고 있는 경우, 시력 저하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59번 59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는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2번 달리면 안되고 먼저 멈추고 얼굴을 보호하고 엎드려 뒹굴어 끕니다. 3번 모든 옷을 벗는 것은 다른 화상의 우려도 있어 먼저 엎드려 뒹굴어 불을 끕니다. 5번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불을 끕니다. 60번 60번 씹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에 긁어 먹게 한다가 가장 가까운 답입니다. 지문 1번 씹기 장애 대상자에게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3번 식사 후 2 내지 3시간도 괜찮습니다만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4번 신선한 생채소보다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씹기 장애는 음식을 입에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움직여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61번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4번 견섬유 블라우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방충제를 넣어 보관하는 의류는 흡습성이 큰 섬유인 모섬유 종류와 견섬유 종류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62번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의 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2번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와 장비를 점검하여 사용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합니다. 5번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알기 쉽게 정리해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을 구분 설명했습니다. 63번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와 2번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는 것은 병원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4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보는 것은 의료진이 할 사항입니다. 5번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와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치매 대상자의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그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5번 안전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하지 않고 밝은 색으로 칠합니다. 2번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켜지 않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합니다. 3번 휠체어 이용 치매 대상자에게는 2층보다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을 합니다. 4번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면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65번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하여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는?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음식 섭취와 관련한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이고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67번 67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으로 수면 상태 관찰, 규칙적인 생활, 일과 안의 휴식시간, 집 밖에서 운동, 좋은 수면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68번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나간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는?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데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70번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침해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는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2번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기기보다 천천히 안정된 태도를 보입니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두기보다 대상자가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4번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합니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할 때는 단순한 말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참고는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도 되지 않습니다. 질병 초기에 발생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 중지하고 수개월 내 사라지게 됩니다. 71번 71번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는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의 성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문은 다소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2번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경청이며 다른 지문들은 좋은 경청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여 말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73번 제시된 대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원래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라고 말할 때의 요양보호사의 반응에 적절한 것을 물은 것으로 3번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의 반응한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공감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74번
74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2번 입을 크게 벌려 천천히 말합니다. 3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하기보다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을 돕습니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75번 75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질문에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하게 합니다. 2번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3번 대상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76번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며 다른 지문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와 말벗을 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야 요양보호사를 말벗으로 받아주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공감은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말벗이 됩니다.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구토를 하지 않고 기침을 하거나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2번 깊고 빠르게 호흡하지 않고 호흡의 공기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3번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4번 대상자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질식 대상자의 주요 증상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갑자기 기침을 하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숨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며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78번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경련 중이므로 물을 마시기가 곤란하며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2번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붙잡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치웁니다. 3번 입에는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5번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것은 질식일 경우 돕는 방법으로 하임리히 법입니다. 79번 79번은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2번 뇌손상 최소화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심폐소생술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80번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당 80회 속도가 아니고 가슴 압박은 분당 100 내지 120회로 압박을 합니다. 2번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번 가슴 압박은 가슴이 2cm가 아니고 약 5cm 정도로 압박을 합니다. 5번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 비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을 위한 6번째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본시험 적응을 위한 7번째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되는 부분의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